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매년 수억씩 오르는 집값. 집값만 오르나요? 전세값도 매년 정말 수억씩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아, 전세 재계약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 그렇다면은 전세만 살 수는 없죠. 전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매매로 옮겨 타셔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 타야 좋은지 많은 재테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30, 33이라는 법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은 소득의 30%를 넘지 않을 것. 두 번째, 지불 대금의 30%는 내 돈일 것. 세 번째, 경매의 장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경매라는 것은, 여러분이 경매장 가보시면, 저는 가봐서 아는데, 경매장 딱 들어가시면 이제 느껴지는 게 거기 꾼들이 다 와요.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죠. 나만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정보를 다 갖고 있다고.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서 날고 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쫙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보다 금액을 내가 더 써서 경매를 낙찰받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보통의 경우에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이기고, 이 사람들을 이기고 내가 낙찰을 받았어, 아파트를 얻었어, 그러면 좋아하겠지. 하지만 저 같은 꾼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왜? 꾼이 아는 내가 그걸 받았네? 그러면은 뭐가 걱정되냐면, 일단 그 금액이 틀렸을 확률이 높고, 거기에 숨겨진 권리를 못 찾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임차인이라든지 그런 대항력을 가진 인물들이 막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 비용도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여러분이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꾼의 촉이 있어요. 거기 앉아 계신 꾼들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자금력이 돼서 여기서까짓 내가 5천에서 1억을 손해를 봐도 다른 데서 몇 억씩 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던질 땐 던져, 멋있게. 근데 거기 간 초보는 딸랑 내 전재산 갖고 가서 앉아 있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너지죠. 명심하시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공부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촉이 좋아야 돼요. 그 촉은 꾼만 갖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영상 그 도입 부분에서 30, 33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은 내 소득의 30%여야 된다. 그럼 월급을 한 500만 원 잡아볼까요? 세후 500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500에 30%면은 150만 원이에요. 그럼 원리금 150만 원만 부담하시면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500만 원을 몇 명이 쓰냐가 중요하죠. 내가 가장인데 자식이 둘이야. 근데 와이프랑 맞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만 500을 벌어들여. 500에서 150 제하고 350만 원으로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 어렵지 않나요? 통신비만 해도 얼마인데, 그죠? 기름값만 해도 얼마고, 난방비, 아파트 관리비도 기본적으로 수십만 원 나가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30%도 여러 상황이 있지만 모두에게 떨어지는 법칙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를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집값의 30% 현금으로 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값이 있잖아요. 그럼 30%는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은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30%가 자기 걸로 돼야 그나마 대출이 줄어들잖아요. 대출은 적게 받을수록 금융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어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야. 30%의 금액이 내 돈 전부면 안 된다. 그러면 30%가 내 돈의 몇 프로여야 되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가 내가 가진 돈의 70% 이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이라는 게 말이죠, 구매 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리비가 나가요. 집 주인으로서 그 집에 문제가 생기면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누수가 생겨서 밑에 집에 물이 샜다. 근데 내가 화재보험이 없다.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 특약으로. 그러면 그거 다 책임져 줘야 돼요. 제가 이전 영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다 어떤 순간에 내가 대처하려면 결국에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야 그 집을 지킬 수 있다. 이거는 뭐 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누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써도 상관없잖아. 근데 돈을 써야 되는데 내 돈이 다 집에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올 수도 있죠. 급매로 팔고 또 짧은 기간 보유해서 그 1가구 1주택에 대한 그 혜택도 덜 볼 수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저는
30% 전액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거를 어디서 보시더라도 내가 30% 가진 돈을 이걸 다를 넣으면 30%니까 나는 올바른 투자를 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이상 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 가격은 연봉의 3배를 넘지 말라. 그게 30, 30, 3의 바로 3이라는 법칙이에요. 3배를 넘지 말라. 우리 연봉 1억이면 좀 잘 받는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3배면 3억을 넘지 말라. 여러분 3억 가지고 수도권에서 집 살려면은 3억짜리 아파트 있어도 굉장히 좁겠죠. 방 하나에 거실 조금 있는 거 이런 것들 또는 뭐 오피스텔급 이 정도니까 연봉의 3배를 넘지 말라라는 말은 잊으시고 연봉의 3배가 넘더라도 저는 아파트가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좀 빡빡하게 구매를 해도 결국에 돌아가서는 얘가 수익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빡빡하지만 안전한 정도에서 빡빡하게 돌아가면은 여유돈 갖고 있으면서 돌아가면은 충분히 커버 플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봉의 3배 법칙은 던져 잊어라. 그건 아예 지워버리세요. 연봉 3배 이상 돼도 움직여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어떤 뭐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서 이제 상품을 선택하잖아요.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선택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지역, 세 번째가 이제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시기를 말씀드리면 그 좋은 지역 압니다. 그리고 좋은 아파트 단지도 알아요. 그런 거는 포털 사이트, 뭐 부동산 1사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가도 매물을 못 잡아요. 일단 매물이 없고 매물 가격이 오늘 가서 내가 딱 트라이를 하는 순간에 집주인이 전화하잖아요. 집주인한테 매수자분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말을 바꿔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하루에 몇 천만 원 붙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매 가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는 조정기 또는 하락장이에요. 상승할 거는 예측할 수 있지만 하락장의 끝은 예측 못합니다. 어디까지가 최저점으로 하락했는지 예측 못해요. 어중간에 떨어졌을 때 사지 않으면 가장 떨어졌을 때 기다리다가 다시 올라가면 여러분 못 삽니다. 이해되시죠? 오히려 하락기라든지 조정장에 사지 않으면 물건도 없고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지역 선택이 있어요.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역 선택은 입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입지는 다 아시죠? 강남과 중강남권. 강남에서 멀어질수록 역세권이 좋습니다. 그 학군에 잘못 붙었다가는 역세권에 상승할 때 학군이 그보다 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뭐 목동이라든지 노원구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학군으로. 중계동 이런 건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런 거를 빼고 나서는 학군보다 역 쪽에 붙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직장을 다녀봤거나 내가 학교를 다녀봤거나 내 여자친구가 살았던 곳이거나 이렇게 해서 익숙한 동네는 이 임장도 잘 돼요. 근데 그거랑 떨어져서 낯선 곳으로 가서 임장을 하고 낯선 곳의 아파트 단지를 볼 때는 거부감을 갖고 봐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곳에 한정돼서 자꾸 상품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또 발전 가능성이 있고 GTX 호재가 있고 그런 좋은 이유가 있다면 임장하시고 그쪽을 구매하셔도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 세 번째 상품에 우리 상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입지가 있고 시기가 정해졌어. 그러면 거기에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지 제일 좋은 거는 능력만 되면 좋은 입지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새 아파트가 좋아요. 중소형, 중대형을 막론하고 새 아파트 좋다. 신축 또는 준신축 아주 좋습니다. 사놓으면 한동안은 걔가 신축발과 준축발이 있어. 계속 집이 깨끗하고 좋거든. 그래서 뭐 임차를 줘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나 홀로 아파트라도 아파트를 사십시오.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브랜드는 대한민국 국민 속의 마음속에 되게 아름답게 있기 때문에 꼭 아파트로 가는 게 나중에 매매할 때도 빨리 매매가 되고 임차인을 고를 때도 빨리 임차인을 고를 수가 있어요. 아파트 사기엔 부족하다 금액이. 그래서 다세대 빌라로 넘어간다면 그냥 역세권으로 가는 빌라는 끝까지 버틸 수가 있다. 그리고 고급 빌라촌 옆에 붙어라. 역을 붙으면서도 그 후방에 좀 잘 사는 빌라 부촌하고 붙으면 이미지가 좋아요. 그리고 동네의 분위기도 좋고 동네 당연히 치안도 좋고 그리고 부촌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학군도 나름 부잣집 애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붙으면 좋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다른 빌라보다는 비싸겠죠. 다른 동네 가시더라도 버스 정류장 이런 데 붙지 마세요. 항상 제가 말할 때 부동산에서의 교통은 지하철, 국철 막 이런 거 있죠. 철도다. 광역철도 이런 겁니다. 외곽에 빠져도 지하철, 더 빠져도 지하철 이렇게 붙으시면은 그나마 상승장에서 마음에 드는 상승을 할 수는 없을지언정 반대로 하락장에서도 그렇게 큰 낙폭을 겪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집을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내 소득은 한정돼 있잖아. 그럼 소득을 더 늘려서 내가 그 집 사는 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 사는 데 투자하기 위해서 소득을 늘리는 방법. 부업들이 있죠. 부업들이 있고 그런데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그런 얘기는 전문용어로 뻥이에요. 내가 본업을 해서도 그 정도 수익을 내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내 자존심을 참아가면서 하는 건데 하물며 부업을 통해서 아파트 투자에 더 이롭게 수입을 올린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죠. 여러분이 수익이 안 돼서 지금 부동산 투자 못 할수록 막 급하게 급투자 해가지고 내가 주식에 몰빵해서 벌어서 부동산 사야지. 그래서 뭐 5천만 원 1억 있는 거 과감하게 주식도 서서히 오르는 대장주가 아니고 어떤 주식이냐면 막 그 리스크 큰 거 막 그런 걸로 막 들어간다.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늦었으니까 더 돌아가세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 지키면서 더 돌아가면서 천천히 어떤 조정장이 왔을 때 그때 한번 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계속 이어간다면 어쨌거나 과거에 해서 벌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은 조정장이 오기 전에 또 금액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만 줄이고 그 선에서 만족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기를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잘못하면 다칩니다. 아파트에 전세를 살긴 너무 힘들잖아요. 매년. 그래서 이제 아파트로 어떻게 매매하면 넘어올까 이런 얘기를 막 드렸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 무주택자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청약 가점을 높이시든지 축적된 금액을 높이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청약으로 가세요. 지금 세상에서 청약은 넘버원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매매를 생각하고 금매를 생각하고 경매를 생각하는 거지. 일단 여러분이 하나를 집을 사는 순간부터는 그게 정말 작은 집이었다 할지라도 무주택 기간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좀 안전하게 물건을 검토하고 지역 검토하면서 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요만큼이라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